상남자의 뱀, 가장 큰 뱀으로 유명한 레틱파이톤은 1801년 처음으로 독일 박물학자에 의해 수술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개통 분류학은 현재와 달리 게임의 초기 테스트 서버와 같이 매우 미완성적인 모습이었기에 학술하는 사람 꼴리는 대로 이 뱀을 보아뱀의 한 종류로 분류하였고 보아 레티큘라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다. 물론 1801년에는 파이톤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서 보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의 2년 후인 1803년 프랑스의 한 생물학자에 의해 파이톤이라는 발상이 도입되었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우리 족간이 지금 알고 있는 파이톤 레티큘라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무독성 대형뱀인 보아와 파이톤은 해부학적으로도 다르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서식지에서도 보인다. 보아뱀의 서식지는 대부분 미국 대륙에 퍼져 있는 반면 파이톤의 서식지는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와 같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중 레틱파이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시아권의 서식지를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코브라쯤은 귀여운 장난감으로 보는 인도, 그리고 움직이는 건 뭐든 먹고 보는 중국 또한 이 뱀의 서식지에 포함된다. 그렇다, 레틱파이톤의 성격이 문신충 양아치 같은 데에는 이유가 다 있다. 한 듣보 유튜버가 말하길 뱀은 팔다리도 없이 신체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지 살 수 있는 포식동물이며 그에 따른 노력형 동물이다 라고 했지만 레틱파이톤의 존재는 이 논리의 성립을 부정한다. 발견된 레틱파이톤 중 가장 큰 크기는 1912년에 측정된 998.2cm의 야생뱀이며 약 10m를 자랑하는 개체이다. 레틱파이톤은 무독성 뱀으로 먹이를 물고 감아 사냥하는 뱀인데 그 압력이 트럭에 치이는 정도의 압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 물론 이 내용은 MSG를 과하게 친 내용이지 그 정도까지의 수준은 아닌데 사실상 10m에 가까운 뱀이 물면 결말은 똑같다. 이세카이에 전생된 걸 축하한다. 이후에도 물론 10m가 넘는 개체들이 소식은 들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정식 측정 기록이 없었기에 현재로서는 1912년에 발견된 개체만이 왕좌를 지키고 있다. 가장 큰 뱀이라는 타이틀은 사실 잘못된 정보이기도 하다. 기준을 길이인지 무게인지 두께인지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가 관건이기에 길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해당 타이틀은 레틱파이톤이 가져가지만 무게로 따진다면 1.5배에서 2배 가까이 큰 보아 종류의 아나콘다가 손쉽게 상황 정리를 한다. 물론 이것이 정말 피지컬 차이인지 아니면 그저 비만 때문인 건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나콘다도 막강한 크기를 자랑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 남자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 길이가 우선시 되어야 함은 틀림없기에 가장 큰 뱀의 타이틀은 여전히 레틱파이톤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인생은 실전이다 존만아 라는 얘기가 있지 아니한가. 현실의 레틱파이톤은 10m까지 크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다. 사육지 수컷은 평균 3m 정도를 성체 크기라고 보며 암컷은 그것보다 큰 4m에서 5m 정도를 성체 크기라고 본다. 실제로 6m가 넘는 크기의 레틱파이톤은 영물로 취급되며 귀한 지갑으로 귀한 취급을 받게 된다. 현재로서 국내에서는 6m의 레틱파이톤이 가장 큰 개체로 기록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레틱파이톤은 드워프, 즉 난쟁이 레틱파이톤이라고 불리는 아종이 두 가지 나뉘는데 이 종류의 레틱파이톤들은 2m도 넘지 않는 작은 크기 때문에 겁대가리 많은 베타메일들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4m, 5m도 족밥으로 볼 크기는 아니다. 이 덩치를 봐라. 내 어깨보다 넓다. 야생에선 특히 사육 환경보다 훨씬 더 많이 크는데 디폴트 값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는 건 뭐든 먹고 본다. 쥐, 그리고 새는 기본이고 닭, 토끼, 사슴, 돼지, 사양고양이, 빈투롱, 심지어 동물계 최상위 티어의 곰까지 건드렸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물론 20kg대의 작은 곰이었지만 곰이라는 동물 자체를 건드렸다는 것이 이 새끼들 성격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레틱파이톤의 성격이 족같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이유는 SNS가 한몫한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어미 레틱파이톤에게서 알을 뺏는 영상이 있는데 그러한 장면이 바이럴한 탓에 레틱파이톤은 문신충 양아치 같은 뱀이라는 프레임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해당 장면의 레틱파이톤은 지극히 알을 보호하는 모성애적인 행동으로 무차별 폭격을 날리는 것이다. 어떤 동물이더라도 새끼들 뺏어간다는데 눈 안 뒤집어지는 새끼 없다. 믿기지는 않겠지만 레틱파이톤이 성체가 되면 비교적 순한 편에 속하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국내 해외 불문하고 반려뱀으로 유명한 거다. 쉽게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이 거대한 뱀들은 자기를 건드릴 동물이 자연계에 사실 많지 않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새끼들은 곰도 먹는 새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유가 많은 뱀으로서 조금의 노력으로 이쁘고 크고 순한 뱀을 키울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사람을 먹이로 인식하는 순간 뱀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1위인 모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의 모습은 뱀의 도구로 인한 사망이 대부분이며, 뱀의 식인사고는 손꼽힐 정도로 적지만 슬프게도 없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큰 뱀이라도 인간의 평균 어깨 넓이가 만만치 않은 탓에 삼키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기행을 벌이는 레틱파이톤들은 대부분 7m가 넘는 야생개체로 정말 괴물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 또한 다양한 나이대로 이루어져 있기에 야생에서 이 거대한 놈들을 보면 제발 좀 깝치지 말자. 그 대단한 천조국 미국도 수입 금지한 종이다. 괜히 상남자의 뱀이 아니다. 그렇기에 오늘 어깨 운동을 더 조질 이유가 하나 더 늘은 것이다. 거대뱀과 식인하면은 유명한 괴담이 있다. 한 여성이 거대뱀을 키우는데 어느 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몸을 쭉 피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다 싶어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그러게 수의사가 하는 말이, 뱀이 몸을 쭉 피는 행동은 먹이의 크기를 먹을 수 있나 측정하는 행동이고, 밥을 먹지 않는 행동은 큰 먹이를 먹기에 앞서 배를 비우는 행위다 라는 중국이 경악하고 미국이 놀라고 일본이 무릎 꿇는 대단한 미신이 있다. 뱀은 보기보다 멍청한 동물이다. 먹이라고 생각이 들면 측정이고 뭐고 사전적인 생각 없이 일단 물고 삼키고 본다. 그런 이유 때문에 거대한 뱀이 악어를 먹다가 큰 크기에 못 버티고 터져서 반갈이 나는 거고, 자기랑 똑같은 크기의 뱀을 먹어서 옆구리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다. 동물병원을 갔는데 수의사가 이런 지랄하면 그 새끼 면허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뱀이 밥을 안 먹으면 그냥 족같이 키우는 것이니 반성을 한번 해보자. SNS에서는 모성애를 보여주는 뱀으로서, 괴담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거대한 뱀으로 세상에 알려진 레틱파이톤은 그 외의 미디어에서도 종종 출연하는데, 007 시리즈 문레이커에서는 주인공 제임스 본드를 암살 시도하는 역할로 나온다. 그 유명한 해리포터라는 시리즈에서는 메인 악역인 볼드모트의 소중한 뱀으로 네긴이라는 뱀이 있는데, 영화의 네 번째 시리즈 이전에는 버미즈 파이톤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지만 그 이후의 시리즈부터는 레틱파이톤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었다. 물론 원작에서는 독이 있는 거대 뱀으로 우리 먹을들이 아는 뱀은 아니며, 영화의 그래픽상 디자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다. 가장 긴 뱀, 화려한 무늬, 알고 보면 순한 뱀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가지는 뱀이 레틱파이톤이다. 그래서 다양한 개량과 번식으로 파충류 시장에서 꾸준히 볼 수 있는 뱀이다. 번식 자체의 난이도는 어렵지만 성공해서 알을 보게 되면 한 번에 최대 80개의 알뭉텅이를 볼 수 있어 새끼 뱀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건 아니다. 또한 다양한 색과 무늬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 점박이 등 화려함에서는 어디 꿀리지 않는다. 이러한 외형적 변이 형질을 모프라고 부르게 되고, 이 가지수는 뱀 중에서 볼파이톤 그리고 보아뱀에 이어 레틱파이톤이 세 번째로 다양한 모프를 보여준다. 반려동물로서의 인기 그리고 아름다운 가죽에 대한 수요 때문에 난무한 밀렵이 발생된다. 이러한 메타로 보면 여태까지 대다수 동물들이 멸종 위기인 것처럼 레틱파이톤도 마찬가지 야생의 개체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알고 보면 개뿔, 멸종 위기 최소 관심 등급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는 이 개체들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기에 개체수가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레틱파이톤 수입을 금지하지만, 한국은 현재 국제거래협약 사이트스에 따라 사육되는 개체들에 대해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15년도부터 시행된 사육시설 규정에 따라 개인 사육의 조건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국내 파충류 시장에서의 레틱파이톤은 해외처럼 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게 사실이며, 수입을 하더라도 야생개체의 수입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번식된 이쁘고 비싼 개체들이 대부분의 수입을 차지한다. 2023년 7월에는 플로리다 다음으로 제2의 파충류계 소환사협국으로 추앙받는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이 뱀이 소환됐다. 악어 목격담, 표범 목격담에 이어 레틱파이톤이 발견되었는데, 역시나 식인의 타이틀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물론 해당 개체는 수출입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만큼 태국에서 의도치 않게 넘어온 레틱파이톤으로 결론났다. 거대하지만 알고 보면 순한 뱀, 사람을 조수로 보는 순간 바로 지갑으로 만들어지는 뱀, 베타메일 따위는 가서 콘스네이크나 키우라는 교훈을 주는 이 뱀의 이름은 레틱파이톤이다.